네, 안녕하십니까. 톡톡톡 여는 세상 MC 박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순서는 우리 천경득 변호사께서 출연해 주실 건데요. 특별한 경험도 없고 특별한 추억도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천경득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건 또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너무 떨려서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처음인 것 같아요. 올 때 여기 무대 나올 때 보통 분들은 이제 걸어서 나오시는데 뛰어서 나오시더라고요. 뛰어서, 뛰어서 나오셨는데 좋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 들려줄 강연 제목을 제가 딱 보니까 선거에서 우리가 늘 지는 100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오늘 과연 어떻게 강의를 이렇게 풀어가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힘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원래 제가 오늘 강연이 되겠네요. 강연을 말씀을 드리기로 예고되어 있었던 것은 선거에서 우리가 지는 100가지 이유입니다. 그걸 들으려고 기대하면서 오셨다면 무엇을 기대하셨든지 그 기대는 절대로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양시 일산구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니까 사람들은 말을 잘할 것이다 라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자리에 서본 것도 사실은 처음이고 개인적으로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들이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구두 변론이라는 것은 뭐 거의 없고 하고 싶은 말은 종이에 써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글을 잘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필요한 능력입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고양시에 고양지원이라고 법원이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 부장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왜 인상에 남느냐 하면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법정에 들어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만 그런 것 아니고 다른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변호사들이 법정에 들어가면 늘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준비 서면을 5장 이내에서 써내라. 5장 이내에서 써낸다는 게 거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10장도 써내고 20장도 써내고 30장도 써냅니다. 제가 100% 이기는 사건은 5장 써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추려서 써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30장을 써내느냐? 질 것 같아서 그렇게 써내는 겁니다. 사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 가족, 뭐 기타 등등 온갖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써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장판사분이 판사를 그만두고서 변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동네에서 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서 저는 그분을 그 뒤로 만나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우연히 친한 친구 변호사가 다른 동네 법원에서 하필이면
그분이랑 상대방 변호사로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종이를 한 50장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부장판사일 때 했던 모든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저희가 막상 변호사가 되니까 책을 가져왔더라는 거죠. 짧게 쓰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 가장 많이 하고 많은 때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였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 아래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있냐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직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왔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이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를 냈었나요? 그것조차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나가셔서 중도에 사퇴하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정의당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 슬로건이 뭐였나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들어본 기억조차도 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 슬로건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과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었는지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다시 총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난 총선 때 후보들의 8빛짜리 예비 홍보물을 한 10여 종 갖다 놓고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쭉 살펴보고서 저는 어떤 것을 느꼈냐면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 계열의 홍보물들은 좀 촌스러워요. 전부 다. 이미지도 그렇고. 새누리당이 아닌 후보들의 홍보물들은 색깔도 산뜻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새누리당 홍보물은 거의 대부분 물론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글자의 개수가 작아요. 글씨는 커요. 진보진영 계열의 후보들의 홍보물은 글자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후보의 것은 돋보기를 갖다 놓고 봐야만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글씨가 작고 글자가 많아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가장 글자 수가 작은 새누리당 후보의 것과 가장 글자 수가 많은 진보진영 후보의 것을 글자를 세어보니까 100배가 차이 나가 나요. 농담이 아니고. 그걸 누가 봅니까? 이미지, 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은 큰 그림 몇 개만 툭툭 던져놨습니다. 진보진영 계열은 그 조그마한 이미지들을 꽉 채워놨어요. 도대체 빈 공간이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유권자들이 이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군지 궁금해서 미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궁금합니다. 억지로 알려줘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후보는 QR코드가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 유권자 중에 선거 홍보물에 QR코드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뭐 1688 이렇게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준다고 그런 것까지 써놨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그 후보한테 홍보 문자 받겠다고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선거 시즌이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전국도 어수선하고 길거리 가면 온 동네 현수막 걸 수 있는 곳에는 다 현수막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차 안에서 또는 걸어서 가다가 그 현수막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놓은 게 무슨 말인지 쳐다보려고 가다가 제가 길을 멈출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좁은 현수막에 왜 2줄, 3줄, 4줄로 빽빽하게 글자를 써놓습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진보는 말이 너무 많아요. 물론 새누리당도 또는 보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을 임팩트 있게 짧게 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진보는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유권자들,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더 고민하고 더 짧게 쓰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그 많은 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짧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사람들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후보들이, 정치인들이, 정당이 하는 얘기들 귀담아 들어줄 의사가 없습니다. 말을 좀 짧게 하자. 심플하게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중은 선언과 그 선언에 대한 그 선언의 반복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 진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때 우리는 저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유권자를 믿고 대중을 믿고 국민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늘 뭔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 설득이 먹히지 않으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같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지겹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겨운 말들 많이 기억된다. 그래서 미친 듯이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자. 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